사회복지국토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 노지왕입니다. 의정 활동에도가 많으신 김재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권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41페이지 세입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은 2,113억 7,840만원으로 47억 9,6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정책관은 142억 9,651만원으로 4억 5,455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청소년과는 13억 901만원을 증액한 248억 8,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노인자영의과 소관은 723억 1,008만원으로 5억 4,297만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907억 2,697만원으로 24억 8,993만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액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은 240억 904만원으로 기존 예산안보다 6억 9,46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에 5,976만원을 증액한 7억 8,856만원, 읍면동 복지허브와 확산지역에 따른 납치인용 복지팀 설치 사업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5,376만원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에 1,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86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지원 가구 증가로 인해서 1억 3,750만원을 증액한 11억 4,250만원을, 정할 근로사업은 3억 1,615만원이 증액된 17억 7,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생활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액보다 15억 1,258만원이 증액된 328억 96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14억 4,395만원을 증액한 251억 3,303만원을, 기초생활보장 해상 장제급여에 455만원을 증액한 1억 8,905만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건출금으로 23억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노인자영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보다 13억 3,553만원이 증액된 1,318억 8,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각각 2억 7,140만원을, 2억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수혜 대상자 증가로 1,920만원을 증액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비 사업은 1억 2,959만원을 증액하여 33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은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인센티브 지원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사업난 증가로 2억 2,879만원을 증액하여 60억 3,59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 또한 사업난 증가로 인해서 9,923만원을 증액하여 7억 7,453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지원비 사업은 6,290만원을 증액하여 2억 6,351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은 신청장애인 증가로 1,514만원을 증액하여 4,954만원을 계산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활동 지원센터 운영은 1,344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존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서 4,073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1,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 추가 지원 또한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억 2,597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은 7,350만 원을 증액해서 15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아통역센터 운영사업은 1,062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05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67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은 1,633만 원을 감액하여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5억 9,054만 원을 증액된 1,194억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세곳 신설에 따른 급식비 증가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 2억 3,66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3,006만 원이 증액된 5,772만 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사업에 집행 예상 잔액 5,310만 원을 감액한 4억 4,490만 원을, 농촌교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시군간 균등 조정으로 1억 1,066만 원이 감액된 9억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유리과정 운영지원 2차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24억 5,730만 원을 증액된 59억 3,148만 원을, 누리과정 채고용료 지원에 6,115만 원이 감액된 16억 7,650만 원, 정부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1,926만 원이 감액된 3억 2,538만 원을 계상하십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에 4,454만 원이 증액된 6억 8,202만 원을, 교사 겸직원장 근무 환경비 개선 지원에 4,412만 원이 증액된 2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에 각각 1,250만 원이 증액된 7억 9,705만 원을, 또 8,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16억 571만 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진 보강 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감액한 1,099만 원, 여성회관 내외부 도색 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에게 세입 세출할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하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하게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884만 원이 증액된 28억 8,36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하게 세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의 변경 예시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 7,247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5,586만 원을 증액한 22억 4,438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경수 의원님. 이제 46쪽에 행위위원회에 대한
복지재단 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복지재단 이 출연 관련해서는 뭐 그 자치행정위에서도 저희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예사진이 선 후에 그 인력을 초원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아니 이제 그거는 다 아는 거고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몇 번째야? 이게 지금 몇 번째 올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7월 달에? 일은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부장님이 이제 문제가 지금 한 2달 이제 저기가 되는 거고 그 전부터 이게 문제가 있던 거예요. 작년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됐든 또 이제 이사장이 상임이 되다 보니까 올 봄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럼 그동안에 뭐 했냐, 이거요.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때만 되면은 얘기하셔요. 그렇다고 이게 올리면은 상임위에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말 지들도 이제 당초에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쳐. 그러면 저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됐든 뭐 추경이나 이런 때만 돼서 그냥 해서 의원님 이거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이런 거 예산 세우기 전에 각각 의원님들 해갖고 좀 어떻게 다는 못해더라도 7분이면 4명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넘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뭐 그 박사님이나 지금 뭐 이사장님이나 지원에 아니 내가 여기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곡히 한 거 아니잖아요. 혹시 뭐 개별적으로 이제 의원님들도 뵙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아니 해본 뭐냐 뭔가 뭐 그러니까 저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근무를 하셔요. 상임위원회 해놨어. 그럼 어떻게 됐던 인건비 줘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지재단 있다가 처장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난 그래서 연말까지 그냥 없는 걸로 공석을 하면은 그냥 그 인건비 사니까 그쪽에 이렇게 넘기겠다. 제 얇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뭐 이제 뭐 또 얘기도 또 저기 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긴데요. 뭐 그리고 나 전 개인적으로 그 박사분은 뭐 잘은 모르지만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지역에서 선출직으로 해갖고 지역의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데서 그 인건비 받으려고 여기 나오시는 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절차대로만 했으면은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요. 그럼 저희들이 그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다 선배님이고, 선출 쪽도 선배님이고, 뭐 저들이 행정 부분에서 뭐 저기한 부분은 저들이 통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전에 밀어서 주나요? 그렇게까지는 뭐 임금은 이제 소급해서 줄 수는 없는 여건이고요. 먼저 의원님들께 이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정원이 잡혔으니까 의회를 뭐 경시한 건 아니지만
이미 판단해서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제 쓴 거는 잘못이고요. 또한 그 예산이 변동이 되고 증액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의회님들께서 거기에 관리하고 지도하는 거기에 좀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던 좀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좋지만 지금 그분 의사를 뭐 물어보지 않는 이상 뭐 어떻게 안 받고 그런 거는 좀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 치유 방법이 이제 인건비를 세워주셔야만 되는 지금 어차피 절박한 상황이기 책임을 때문에. 해놨기 때문에 네. 할 수밖에 인건비는 지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왜 이런 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뭐 어차피 벌어진 거고, 전 그 이후에 난 뭐 국장님이나 뭐 과장님 뭐안 했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진짜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이제 뭐 맞춤형 복지팀 설치, 이게 뭐 이제 뭐 정책적으로 이게 뭐야 뭐 복지허브에 뭐 저기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또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를 좀 더 넓히려고? 그러면 이제 그 차량을 세대라고 되는데 그건 어디요? 차량 지원은 지금 7월 달에 이미 지금 안중읍, 서정동, 비정동에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치돼 있어. 예, 그 세 군데 지금. 세 군데? 예, 예. 그럼 차종은 뭐? 차종? 제가 차종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1,500만 원이라 그러면 지금 1,500만 원에 맞출 수 있는 차가 뭐가 있어요? 경차 수준으로 지금. 아니 경차에 지금 복지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뭐 운송수단 그것뿐이 아닌 거기에 이제 뭐 지역에서 이렇게 뭐 공사물품이나 뭐 그런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작은 차에 그게 되냐 이거야. 지금 음양동 보면은 또 그 차는 주로 이제 신속성 있게 가서 현장 가서 상담 이제 그런 것도 해야 그냥은 안 되고. 가요. 예. 이게 예전에 이제 지금 이 읍면동까지 예전에 이제 읍하고 면단위들은 이제 차종을 한번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예산을 이제 그거를 경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상향동에서 프라이드로 올려준 거야. 삭감시켜 놓고 올려준 거야. 올려준 이유가 그거예요. 최고 많이 쓰시는 분들은 면단위들은 또 이제 그 화물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지만 읍면동도 복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갈 때 상담뿐이 아닌 물품 같은 경우에도 싣고 나갑니다. 처음에 이게 이제 개소당 1,500씩 쓴 거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처음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의견조사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경차들을 더 선호를 해가지고 차량으로 구입하는 거로 지금 이제 비용을 바꿔준 겁니다. 뭐 지역 저기에서도 뭐 피볼인가 뭔가 이제 그 차가 또 지금 읍면동에 일부는 또 나가 있어 나중에 이제 동쪽에 우리가 뭐 지역 편성해서 이거를 차 저기 줄이더라도 제대로 해줘요. 경차는 사고 나도 위험해요. 다음 지금 이제 4개소 더 설치되는 데는 내년도 이제 복권 계획으로 구입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두 대를 줄여서라도 예, 예. 내년도에 저기 한 군데 또 해서 더 내년 4군데만 5군데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이 경차라는 것은 위험성이 많아요. 경차는. 알겠습니다. 이제 운영 장비는, 장비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4개에 500만 원씩인데? 저 복사기나 스캐너, 뭐 그런 정도의 그 사무기들을 바랍니다. 근데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팀에 이제 별도로 그런 장비 정도를 사라고 지금 예산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 기존에 있는 데뭐 그렇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복지라는 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데, 이걸 별도로 해갖고 그 부서만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4개소는 또 어디요? 4개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4개소 설치될 때가 이제 팽성읍하고 고동, 신장일동, 세교동. 그거 저기는 어떻게 되죠? 신장 일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 저기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요가 좀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인구수를 많이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해주거든요. 저소득층 이제 그 수 이제 참작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선정을 한 거죠. 지금 이제 거의 많은 쪽으로 했는데 이제 신장일동이 들어갑니다. 예. 신장일동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고 이게 이제 동 단위들 또 이제 뭐 지산동도 그렇고 뭐 신장 이동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주변 아마 뭐 이 서정동 같은 데 또 뭐 원평동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수요가 의외로 많고요. 인구가 작다고 해서 복지 수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별로 그리고 또 이제 바운다리가 넓은 데는 면 단위들이 또 바운다리가 넓잖아요. 예, 지역은 넓으면서 읍면 지역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적은 그 적어도 가는 저희가 예, 넓기 이동거리가 때문에 넓죠. 이 아무래도. 시내 예.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도 거기서 다 가잖아요. 숫자뿐이 아닌 지역도 좀 봐야 돼. 그런 걸 해줄 때는. 이제 이 맞춤 복지팀이 이제 앞으로는 20개 읍면동 전체적으로 다 확산이 될 거니까요. 이제 일시적으로 좀 권역별로 설치를 하는 거라. 네, 이런 말씀.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제 본 의원이, 본 위원장이, 오명근 의원님. 예, 홍명근입니다. 61쪽에요. 어린이집 그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인데, 뭐, 교사들 그 휴가 때 저 계시는 거면 공백회 때. 네, 어린이집 운영 중에 교사님들이 뭐 개인 일이나 일로 인해서 휴직이나 휴가를 갈 때 대체 인력 해놓은 건데 많이 활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보존해주기 위해서 휴가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립 유치원 있지 왜요? 예예. 거기 그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육아는 좀 거리가 좀 멀지만. 시리고는 요 끝난 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아니 그 개원한 지도 며칠 안 돼, 몇 달 안 됐는데. 네.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점이 많다고는 얘기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을 우리들이 두드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문제점을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팠어요. 문제점을 해봤더니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점이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2년이라도 3년 지나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뭐 결혼한 지 지금 뭐 한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그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다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가요. 좀 이따가 개별적으로 좀 보고 네,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좀 통괄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사회복지국을 보다 보니까 도에서 한 20%나 10% 뭐 그 정도 해주고 시에서 책임을 져라는 식의 떠밀기식 예산이 상당 부분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현장에서 지금 하는 우리 복지사들이나 또 그쪽에 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도 상당 부분 지금 있고 불만적인 상황도 있는데 주민이니까 도비니까 국비니까 당연히 배속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어느 부분 쪽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복지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복지 정책인 것 같아요. 물론 없는 사람들 함께 같이 세상을 살 때 조금이라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가는 건 좋은데 교묘하게 법망만 빠져나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의 파악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더더구나 감사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될 게 복지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복지의 많은 분야에 지금 단체들이나 뭐 해가지고 지금 그냥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부 다 텐데 지금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 과장님들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압력단체가 돼버렸어요, 다 이제. 자기네가 말하는 걸 안 들어주면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매도해버리고.
기본적으로 복지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압력단체에 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볼 수 있다? 어린 사람을, 나이 드신 사람을, 장애인을 볼 수 있다? 본인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제 도비와 매칭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지들이 매칭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들도 이제 그 도를 통해서 뭐 이게 32개 시간에 저거 또 적용이 똑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들이 지속적으로 도라든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상자 분들의 어떤 관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뭐 법망을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도록 뭐 만들어 놓고 뭐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의 관리라든가 이런 감사 문제는 하여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좀 세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이나 12월 달 되면은 보통 감사를 이게 수시감사도 하고 저기 정기감사도 하죠. 지금 복지 쪽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주고자 하는 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줄 거는 주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나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팀에서 밖으로 민간 이전으로 가는 돈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팀이 하나 정도는 꾸려져야 되지 않나라고 봐져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지금 총 예산안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상당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 예산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금의 거짓이 있어도 내진보강이라는 지금 저기 항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탄소 섬유미 철판 광활이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조그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지진 같은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진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그쪽 분야까지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2014년도에 조금 영역이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의원님 말씀 맞고요. 지들이 그 추정할 때 어떤 그 세심이 못 따지는 부분은 지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지금 생활청소년과 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상태 저기 민간 이전인데 지금 5,500만 원을 또 증액을 했거든요. 네. 21억 8천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액과 잔액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요거는 저희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 의료 기금을 갖다가. 기금을 도에다가 준다고요? 네네. 그러면 도에서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도로 이 돈을 내는 요거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인데요. 그 6%만큼 내시된 금액을 갖다 우리가 도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 내시 금액이 지금 21억 8천만 원에서 모자라서 5,500을 도에서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5,500만 원을 저기 증액을 한 건가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